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새해 첫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녹록지가 않네요. 오늘도 미국발 긴축 쇼크에 양시장 모두 파랗게 질린 하루였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아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새로운 전문가님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지체 없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저희 주유소 2부를 새롭게 빛내주실 위원님이 준비되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간 또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볼 텐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거든요. 받는 사람 문자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통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서울경제TV 오셔서 주유소 2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처음 만나뵙는 자리잖아요, 전문가님. 예. 인사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2022년 이민년이라고 하죠. 검은 호랑이의 해, 왕성한 기운의 호랑이 해로 어떤 상징하는 기분으로 올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자를 해서 성공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건데 첫 시간으로 또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연달아서 증시 시황, 그다음에 거시경제, 그다음에 거시적인 세계 경제를 보는 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코로나 이 두 가지 화두가 같이 겹쳐지는 부분인데 오늘 이 시간은 이런 해법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새로운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기대가 크셨을 것 같은데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또 거기에 따른 아주 기똥찬 전략과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은 방송 중에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샵 0082번 주유소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유동성 랠리 이쪽 관련 건데요. 2020년 증시 대전망 첫 번째 큰 톱다운 방식을 하죠. 거시적인 큰 틀에서부터 세부적인 테마, 그다음에 종목까지 이런 논하는 건데 오늘 첫 번째 순서로서 4차 산업혁명의 태동 첫 번째 부분의 주제,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2016년부터 시작이 됐던 그 화두였죠. 그리고 나서 현재 미중 패권의 전쟁 이 부분들은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2년 동안에 전개가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코로나 발 유동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급락장세에서 V자로 올린 최근의 2년 과정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연 코로나가 끝날 것이냐 또는 새로운 유동성이 올 것이냐 하는 그 벽두에서 현재 미국발 양적 기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 이러한 6년간의 커다란 과정을 한눈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태동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100년 주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차 산업혁명은 1780년도에 일어났죠.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188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1980년도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780년은 영국에서 전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1880년은 미국에서 에디슨 전기차가 발명되면서 전기가 발명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컴퓨터
이런 부분이 시작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10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하나의 도표로 환산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100년 주기 반복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780년대 영국의 1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1880년에 미국의 2차 산업혁명, 1880년에 이제 미국의 컴퓨터 혁명,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년마다 한 번씩 20년마다 작은 주기의 사이클들이 모여지면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00년과 100년의 이제 주기 비교,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보면은 1980년, 이걸 이제 1900년과 2000년을 바로 하나의 100년을 두고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20년씩 하나 끊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80년도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전에 20년 전에 일어나서 2000년이 왔고 2000년이 오고 나서 2020년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밀레니엄 버블은 바로 1980년대 1차, 그다음에 2000년도에 2차, 그다음에 2020년도에 3차, 이 세 개의 관련된 하나의 큰 사이클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기 사이클을 보면은 100년마다 한 번씩 변하고 그 안에 이제 20년마다 한 번씩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혁명의 이제 경제전쟁, 100년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요거는 뭐 사실 뭐 커다랗게 보면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영국의 4차 산업혁명이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1914년부터 1918년에 중심을 잡으면은 2016년이 되죠. 근데 1916년이 되는데 정확하게 1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세계 경제 포럼 연례 회의에서 2016년에 처음으로 이번에 또 세계의 어떤 흐름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화두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 100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은 100년마다 바뀌었는데 이번에 4차 혁명의 경제전쟁은 진짜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총칼을 쓴 전쟁이 아니라 경제전쟁이었다. 그래서 100년만에 바뀌기 때문에 석유, 자동차, 의학, 달러 이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스페인 독감하고 이제 코로나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코로나 이 부분들이 같이 겹쳐서 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1918년 3월에 시카고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이죠. 이제 2차 세계대전에 그 막바지 국면에서 발생이 돼서 귀양병사에 의한 감염설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포인트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독감이 발생이 됐는데 그 모독감 하면은 김일성 3월 1일 이제 그 3.1 운동의 전년도에 해당이 됐는데 우리가 1918년부터 19년까지 정확하게 이제 2년 동안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정확하게 100년. 그러니까 2019년에 일어났죠. 2019년에 일어난 부분이 이제 우한 바이러스 박쥐 유래다 또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이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후로 발전이 돼서 정확하게 이제
WHO에서는 2022년 그 말 종식이다 이렇게 많이 낙관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이 맞다면 1919년, 20년, 21년 3년 동안의 또 피크였죠. 근데 사실 이제 스페인 독감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 유럽, 남미에서는 3년 피크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제기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 100년 주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00년 주기에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잠시 좀 쉬었다가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100년 주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 자체를 좀 돌아보시면서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시점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느끼는 부분인데 관련돼서 기초로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기초로 돌아가서 기본기부터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혹시나 이런 주식과 관련된 기초 강의나 내용이 나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 주유소 2부 시간을 통해서 이런 교육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는 이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방송 중간에도 늘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 문자샵 0082번으로 주유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시면 저희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위원님들과 해당 내용 나눠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아직도 좀 헷갈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립이 안 되신 분들에게 오늘 아주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드릴 예정이니까 관련돼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좀 전에는 좀 목이 말라가지고 네. 좀 발음이 이번에 꼬였던 점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중 패권 이 부분에 어떤 그 무역 전쟁이 사실 이제 돌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태동이 돼서 계속해서 발전돼 왔었다.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이 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왜 터졌느냐? 4차 혁명의 이제 패권 다툼 때문에 이렇게 펼쳐졌다. 이 내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부 순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됐고, 어떻게 코로나로 전환이 됐는지 이 과정이 2년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의 중심에서 우리나라는 한미 남북 경협, 남북 평화회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꿈을 많이 꿨습니다. 통일의 꿈 이런 것들이 이제 산산이 이제 부서지는 2년의 과정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0년 패권, 4차 산업 전쟁 이 부분들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2028년이면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 다시 말해서 생산이 미국을 출한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사실 미국을 제치고 무역의 최대 무역 대국이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2048년이면 군사비 지출이 미국을 출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2050년이 되면은 미중 패권의 전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왜 100년 주기를 반복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1950년대 6.25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토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경제 패권을 차지하는 어떤 그 패권의 다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계 1차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기 전에 굉장히 미중의 어떤 패권이 다시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누가 이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침범하는 것 외에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한번 계속 되돌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미일의 이제 포위 전략, 중국의 대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현재 요거 전략을 보면은 한반도를 비롯해서 대만, 태국 이렇게 인도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이 미국의 이제 대중국 포위 전략이었죠. 그 일환이었었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대만 문제, 요거는 뭐가 TFCNC하고 정확하게 연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얀마하고 아프가니 사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송유관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의 송유관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중국의 송유관이 미얀마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미얀마 사태가 터지는 부분들, 정확하게 송유관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그 미군 철수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서투르키스탄 세력이 중국의 현재 우루 지방 그 신장성의 파키스탄 그 부분 동투르키스탄의 그 세력 연합을 꿈꾼다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난처해졌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카타르를 향해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중국의 현재 신장성 카시미르까지 송유관 연결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이 시점에 터졌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중국의 고립 정책 이런 것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죠. 근데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중국의 지식산업권 침해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보복 무역 전쟁을 펼친다 하면서 2018년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이 부분들 하면서 중국의 10대 핵심 산업 중국 제조 2025년을 정확하게 겨냥을 좀 해서 출발했던 것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물론 이제 무역 일시 휴전 상태가 좀 있었죠. 2019년에. 근데 2019년에 다시 한번 환율로 다시 한번 격돌을 합니다. 2019년 7월 달부터 계속 무역 협상 성과가 없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2019년 10월 달에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밝혀진 거 없습니다. 어떤 합의를 했느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날짜를 한번 보세요. 2019년 10월 달에 합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터진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현재 2019년 1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미중 충돌은 완전히 잠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 2년의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나중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아예 침체 늪에 빠졌습니다. 물론 남북 경협, 이런 협력이 된다는 뜻의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역설. 과연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던 그 코로나 부분들이 과연 이번에는 끝날 것이냐. 그러니까 끝난다는 말도 많고 오미크론은 경미해서 쉽게 끝날 것이다. 뭐 신의 축복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한번 큰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동향이죠. 근데 우리가 차트를 배웠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동향도 차트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이제 상승에서 보면은 이렇게 1년을 피크를 쳤죠. 1년을 피크를 치고 겨울철에요. 그리고 행보를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우리가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세게 이제 타오르게 될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1년 상승, 1년 행보, 2년째, 3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WHO에서 정식적으로 발언한 게 잘 극복을 하면 올해 말이죠. 올해 말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파우치는
올해 겨울이 피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변이가 좀 돼서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은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미중 충돌이 저는 좀 바로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하는 내용에 있기 때문에 화두를 일단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들은 사실 보면은 이거는 그 사망자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망자 측면에서는 계속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망자 그래프로 보면은 계속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 연속이기 때문에 근데 왜 확진자가 늘어날까? 그거는 이제 의문점이죠. 왜 전 세계적인 그 사망자는 계속 줄어들고 그런데 확진자는 늘어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세 번째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대륙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별로 보면은 확진자를 이제 주도하는 나라가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고 유럽은 벌써 그 작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왜 그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왜 선진국일수록 확진자가 더 늘어날까 하는 의문점이 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차트를 보면은 이거는 전 세계의 그 확진자 그 동향이죠. 근데 다른 나라 대륙은 전부 다 소강 상태. 아프리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백신을 안 맞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화두로 던져주고 제가 더 이상 이제 깊숙이 이야기하면은 약간은 그럴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백신에 대한 효용성이 자꾸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항체免疫 증강 현상 때문에 병명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의문점이 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고 좀 코로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좀 길게 갈 수 있는 사실 여지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실 처음에 백신을 계약할 때 1억 9천만 도수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4차 부분을 맞을 것을 이제 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 포석을 가지고 이거 쉽게 안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안시를 해주기 때문에 곧 끝날 것이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코로나 끝나면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 2년 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세계적인 큰 사건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고 끝난다면은 미중 무역 전쟁의 그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 생각해서 큰 시각에서 화두를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도록 여기까지 일단 코로나 종식과 미 충돌의 재충돌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2020년에 22년 전략이기 때문에 잠시만 쉬었다가 토스하고 분위기 전환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참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요소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늘 뉴스를 보면서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전문가님과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 이슈들을 좀 따라가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받는 사람 문자 샵 0082번입니다. 이 번호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겠죠? 받는 사람 샵 0082번 해주시고 내용란에 이제 주유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창구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미중 간의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따라가는 이슈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음 이야기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그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것이냐, 종식이 되지 않을 것이냐, 좀 더 길어질 것이냐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좀 겨울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1월까지 피크가 되고 봄의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환절기 3, 4월 지날 때 다시 좀 활성화되는 그런 여건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2020년에 장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정세 분석인데 왜 중국의 정세 분석이 중요하느냐? 미중 패권의 충돌 과정에서
모든 것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시진핑의 3년임 위한 정치적 행보를 쭉 시간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에 국가주석직 3년임 제한을 좀 철폐를 했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올해 작년이었죠. 부동산 규제, 빅터 규제, 교육 규제, 그다음에 공동부유 이것 때문에 뭐 한바탕 난리가 났고 대기업 기업들이 막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됐죠. 그런 것은 뭐냐면 2년 무장의 체계를 2021년에 다 갖춘다. 그런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부동산 규제부터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딱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의 달성 계획을 발표를 하죠. 내가 이런 지적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선전들, 그다음에 비전들, 경기 부양들을 이때는 거의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붙어 있는 한국에 대한 모멘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중국인민정치회의, 그다음에 3월 달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마지막 대미의 피날레는 뭐겠습니까? 3연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 집권의 어떤 서막이 열리는, 그러니까 장기 프로세스 차원에서 작년에 다 죽였다는 이야기죠. 올해는 모든 것을 풀어놓고 경기 부양을 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대비 유동성 정책 그런 걸 보면은 왼쪽의 편은 작년도죠. 8% 성장을 보였던 부분이고 오른쪽에서는 분기별 성장률이었죠. 근데 최근에 계속 둔화되면서 4분기는 지금 3분기는 4.9%까지 떨어졌고 4분기는 아직 모르지만 4%가 내려갈 수도 있다 한 건데 중국 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부터 9%에서 계속 내려가면서 6%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의 마지노 노선이 어디냐면은 5%입니다. 5%를 사수하면은 계속 발전 도상인데 5%가 넘어가면은 저성장 국가로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5%를 사수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0.5% 인하, 전 세계 경제와 반대로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헝다그룹 조기 사태 회복. 그다음에 중국 지방 정부가 전체 재정 적자를 허용하면서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 경기 성장률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중국 경제 부양 이 시그널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왼쪽의 편은 중국 경제 수출 동향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 2021년 계속 좋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이거는 중국만 4차 산업혁명에 태동해서 피해갈 수 없고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여준 거고, 오른쪽에서는 제조 PMI 지수, 이게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행하는 건데 최근에 11월, 12월 달에 갑자기 좋아지는 10월을 기점으로 좋아진 거죠. 그래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의 핵심이 뭐냐? 자본시장 개방해라. 트럼프 정부의 단 하나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왜? 자본을 어떻게 보면 중국을 컨트롤하는 또는 투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외국인 투자 유입이라든가 위안화 환율 안정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허용할 확률이 많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중 패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저자세로 양보하는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서는 미중 무역 충돌이 전면적으로 내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유동성 랠리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차트로 보면은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태동, 그다음에 미중 충돌,
그다음에 코로나 유동성, 이 2년씩 걸리는 6년의 과정들이 있죠. 그러면 6년을 끊어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홍콩 항생지수 월봉의 차트의 모습이죠. 4차 산업혁명의 태동이 되면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 동안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미중 충돌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났죠. 그리고 코로나 유동성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항생지수의 어떤 동향을 물어보면은 나도 모르겠다.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단단하죠. 그 중국이 홍콩에 대한 어떤 지배, 간섭,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외국인의 이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홍콩하고 아시아 증시하고 전혀 따로 노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무섭고도 간접적인 요인이다.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근데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대만 차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6년의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태동 잘 올라갔죠. 미중 충돌에서도 잘 비껴났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에서 급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홍콩하고 대만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미중 충돌 문제 이후에 코로나 유동성 문제를 지정학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잘 밝혀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국 상해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4차 산업혁명 태동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미중 충돌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힘든 것은 미중 충돌에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이 돼서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그러면 코로나 유동성이 됐던 지난 2년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급등은 하지 않았죠. 완만하게 상승하고 행보하고 이런 흐름이란 겁니다. 결국은 왜 제가 그러니까 시진핑의 3년임 집권을 위한 일련의 어떤 치밀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고 있던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큰 그림이 중국 상해 증시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미증시하고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매일 나스닥 그 다우 오르면 우리나라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제는 중국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증시의 전체적인 6년의 어떤 과정들, 6년의 과정들을 이제 보시면은 그 2023년도에 2025년도 굉장히 크게 급등했죠. 이때 이 인사이드 펀드, 미래셋에 중국 투자를 해야 된다.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많은 열풍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꺼지고 6년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꺼지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삼각수렴의 과정들인데 최근에 굉장히 랠리에서 소외됐던 부분도 미중 충돌에 보이지 않는 그 압박, 이런 여러 가지 외국인의 투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유화제스터, 우리 외국인 개방해줄게 이런 거 하나둘씩 카드를 받아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증시가 크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미중 충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증시가 더 랠리를 좀 달릴 수 있다. 역발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는 시각도 하나의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중국과 반도체 전쟁, 한국과 반도체 전쟁에 관련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마지막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도자기 전쟁이라고 합니다. 도자기 패권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뭐겠습니까? 반도체를 차지하기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없고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고 왜? 목적이 반도체 경제 패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왜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왜 정확히 100년 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해하고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됐느냐, 요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과 반도체 전쟁.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약속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디스크를 들고 웨이퍼를 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 들고 있죠. 반도체 전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 했고, 그 남북 정상회담 했고, 2018년 6월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2019년에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반도체 전쟁을 했는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무역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하고 어떤 협력을 했다. 결국은 남한과 북한의 격려 협력 체제를 묶어서 중국을 압박했다는 전략이죠. 근데 그걸 계속 그 시도를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트럼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해를 넘겨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더니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요겁니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바로 한국, 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하는 TSMC하고 직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만 너희들 보호줄게. 그다음에 한국 배터리 사업,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을 전부 다 미국으로 옮겨라. 미국과 같이 협력하자. 강력한 경제 동맹체를 꿈꾸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시각의 화두. 그러니까 왜 바이든 행정부에서 웨이표를 들면서 왜 이번에는 반도체 전쟁을 하겠다 하는 것이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뭐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역작,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전선언을 미국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뉴스로는 프랑스에서 상원에서 찬성 지지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이슈라는 것을 그만큼 알 수가 좀 있던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마지막 유담입니다만은 트럼프에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중국한테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방해서 안 됐다 이렇게 남북 경협 이 목소리 나오면서 조치가 있었는데 그 조치의 유명한 조치 중에 하나가 미사일 규제 제한, 거리 제한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중국한테 엿먹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그 한국에서 미사일 고도 제한 풀어 제친 것 때문에 그 현재 군사 사이트 중국 네티즌, 일본 네티즌 그 반응을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청궁2 미사일이 바로 일본을 폭격할 수도 있고 일본 미사일이 없는데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제한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동평하고 미사일하고 맞먹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올해 보면은 일본을 앞지른 그런 것이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경제력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역량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패싱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반도체 전쟁이었고 트럼프 전쟁에서 남북 경협을 신경 쓰고 그다음에 바이든에서 반도체 전쟁을 했던 것도 패권에 대한 거고 대만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TMCS의 어떤 사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반도체 경기가 과연 어떻게 길게 갈 것이냐. 뭐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1986년에서 1995년까지. 그러니까 PC 수요 모멘텀 때문에 10년이 갔습니다. 그 사이클이.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에 작은 사이클을 한번 보면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약 6년 정도 디지털 카메라 보급 때문에 갔는데 요거는 짧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1986년도에서 그 정확히 30년을 뒤로 후퇴를 한번 해보면은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태도가 됐다 하는 것의 반복이죠. 정확히 30년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의 것들은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추정하기에 사이클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빅데이터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들은 좀 약간 침체의 어떤 흐름을 보이더라도 약간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사이클로 보면은 반도체 논쟁이 많죠. 겨울이 오느냐, 가을밖에 안 왔다.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반도체 겨울이 없어졌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매년 또는 매 분기마다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출렁출렁
하면서도 저는 2025년까지 간다. 그래서 장기 사이클의 정점, 그다음에 미국 경기나 한국 경기의 정점을 2025년 직전까지 2024년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논할 건데 미국의 양적 긴축이라는 그 발언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큰 화두였죠. 큰 화두였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네 번째 이제 좀 약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4단계 위에 요걸 보시면은 첫 번째는 양적 완화, 두 번째는 테이퍼링, 세 번째는 금리 인상, 네 번째는 양적 기축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하다가 경기가 더 좋아지면은 테이퍼링으로 경기를 방어하고 테이퍼링에서 경기 위축이 되면 다시 또 양적 완화로 가고.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양적 완화 뒤에 테이퍼링 뒤에 금리 인상까지 갔다가 경기 구태가 되면 또 양적 완화로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양적 긴축은 거의 없었던 그런 개념인데 마지막 카드가 양적 긴축인데 양적 긴축이 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2번 내지 3회 한 다음에 그래도 안 잡혔을 때는 양적 긴축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먼 나중 일, 그러니까 2023년, 24년 뭐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올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의 속도 조절인데 2022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거의 끝나고 올해 3월부터 3번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시그널이고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3차 끝에도 그러다가 미국이 경기 좋아지는 디커플링 속에서 2차 올리다가 우리나라 경기가 꺼질 수도 있고 같이 연동이 될 수 있고 이건 나중에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 요약을 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중요하죠. 국내 증시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4차 혁명 태동부터 미중 충돌, 코로나 유동성까지를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은 뭔가 확 한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오늘 1시간에 했던 강의가 보람이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국거래소의 차트입니다. 한국거래소 차트는 2년 동안 2016년부터 4차 혁명의 바람 타고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미중 충돌을 하니까 열심히 이제 거꾸라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닥이다 한 순간 팬데믹이 와서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증시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터닝을 하려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이제 약간 증시 급락이 왔을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차트로 보면은 미국 다우존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다우존스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2년 동안 4차 혁명의 태동이 열심히 왔고 미중 충돌이 여기 왔죠.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급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트럼프의 유명한 이야기였죠. 매일 증시 주가를 그렇게 본다. 금리 인상 올리지 마라. 열심히 떠들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졌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요거 코로나 때문에 증시 급락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저는 지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 뒤에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고 코로나 유동성이 2년간 왔죠.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이렇게 가지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코로나 유동성 랠리, 미국 나스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클린턴 정부 시대 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산업을 키워야 된다면서 93년에 됐던 시장입니다. 근데 93년부터 한번 보다겠습니다. 그러면 클린턴 정부 시대 때 굉장히 한번 크게 올라왔었고 또 이중 바닥의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의 20년이 어떤 기간이 걸렸고
2016년에 그 사태,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이때가 그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타오르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코로나 유동성 랠리 이 부분들이 활활 타오르던 부분들은 1993년부터 대비를 냈고 20년간의 탄생파동 에너지 결집을 통해서 2016년 기점으로 해서 신고가 넘어서면서 타올라기 시작했는데 2016년부터 17, 18, 19, 20 계속 타오르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땠느냐? 이제 김대중 정부 시대 때 처음으로 부랴부랴 미국에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키워야겠다 하면서 2000년도에 부랴부랴 이렇게 생겨났던 시장들인데 코로나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장기 침체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2020년이 된 그러니까 버블 후 20년이 된 끝에 코로나 유동성 랠리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갑자기 살아난 그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른 과거하고 다른 패턴의 움직임들이 이제 코스닥에서도 상당 부분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했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좀 그 그래프 차트를 좀 더 볼 수가 있겠는데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올해 제가 증시 화두 그러니까 2022년에 처음으로 서울경제에 와서 그 했던 부분들은 과연 2022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화두는 첫 번째는 뭐냐. 중국의 경기 부양이 계속해서 존재를 한다. 이게 정치적 배경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한국의 히든카드, 외외 복병,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 되면은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다.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굉장히 중요하냐를 홍콩 증시가 그 2년 동안에 보여준 그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그 시각이고 세 번째는 바로 반도체 전쟁이 2016년부터 클린턴 정부,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그 바이든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 어쩌다 공무원 5년마다 4년마다 그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시진핑은 늘 공무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 무역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구체적으로 맞붙었다. 근데 그 사이클이 2016년부터 10년간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7년까지 5년간 상승한 파동이 이번에 한번 반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낙관적인 시각을 펼쳐보면서 오늘 최근의 증시는 일시적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 과거의 미증시 역사를 다루면서 큰 시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을 준비해 주셔서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그럼 2022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은 시장이 지난 작년보다 더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게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일단은 이제 시간 일격의 과정들의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네.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그러니까 중국 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2022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 늘 산재하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우리가 투자자로서 계속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나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도 쭉 살펴볼 텐데요.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2022년 알찬 투자 계획을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8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유소 이어지는 3부에서는 상담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죠. 전화, 문자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미리 쉬는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이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접수를 해두시면 생방송 중에 잠시 뒤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